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공부할 양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픽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나의 의견을 가장 잘 말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위 여부랑 상관없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진실되게 내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한글로 말했을 때에는 어떠한 이야기든 내가 문장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영어로 말했을 때 생각은 있지만 그런 걸 다 일일이 문장으로 꺼내지 못한다면 좋은 정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장 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말을 잘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픽을 시작하시거나 오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공부할 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오픽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 돌발, 롤플레잉 이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돌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돌발이니까 돌발인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면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서베이나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잘 대비만 한다면 대답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틀이 있는 것 같은데 롤플레잉에 대한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략을 세웠을 때에는 준비한 것만 다 말하고 오자. 내가 질문을 들었을 때 모르거나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뛰어넘자 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과감하게 뛰어넘었어요. 그런데도 성적은 잘 나왔죠. 오픽을 준비하실 때 정말로 모든 문제에 대답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자기보다는 내가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거는 좀 약간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상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분은 7개, 8개밖에 안 하셨는데 AL 뜨신 분도 계셨고 보통 AA를 받을 때 난이도를 5로 하잖아요. 근데 4로 했을 때도 A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답을 정말 잘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문제에 답할 필요는 없다와 어중간하게 답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는 스킵하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전략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 잘하고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스킵하자 였는데 꼭 그런 전략을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베이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어떤 문제가 나올지 다 나와 있어요. 서베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다 이 책에 있으니까 이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신에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어떤 블로그나 아니면 시험 후기에 대해서 검색만 해보시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 유형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은 문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찍지 않은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에 대한 질문만 다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에는 서베이만 준비를 잘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붙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문제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IH를 받으려고 하시면은 난이도를 5를 선택하시는데 거기서 롤플레잉과 돌발을 빼게 된다면은 9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 9문제는 거의 다 서베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베이에서 정말 대답을 잘한다면은 9문제는 다 맞고 들어가는 거죠. 대답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단기간에 서베이만 잘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롤플레잉이나 돌발을 잘하면은 더 점수가 높아지겠지만 그거는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반영하신다면은 AL까지는 그냥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으니까 저보다 더 잘 나오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서베이의 답 유형 같은 거를 보면은 총 4가지입니다. 이건 오픽 노잼 선생님의 영상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영상을 많이 보면서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이러한 식의 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스크립션, 묘사입니다. 네가 자주 가는 공원이나 해변이나 경기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해봐. 최대한 자세하게.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봐. 네가 좋아하는 가족에 대해서 말해봐. 너의 방에 대해서 말해봐.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묘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헤빗. 너는 주로 쉴 때 뭐 하니? 너는 휴가 때 뭘 하니? 네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너는 운동할 때 어떤 루틴으로 하니? 라고 같이 생활 패턴이나 습관 같은 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헤빗이라는 이 두 번째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past experience,
과거 경험인데요. 너가 가장 최근에 해변에 갔을 때 뭘 했니? 네가 처음으로 야구 경기장에 갔을 때 뭘 했니? 또는 네가 처음으로 은행에 갔을 때 넌 뭘 했니? 네가 공원에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줘 와 같이 과거 경험에 대한 묻는 문제가 꼭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컴패리선, 비교입니다. 비교 같은 경우에는 힙합과 R&B를 비교해봐, 야구와 축구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봐 와 같이 어떤 비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도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그게 네 번째라고 했을 때 총 4가지 문제 유형이 나오죠. 여러분은 서베이를 공부하실 때 그 4가지에 초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시험을 볼 때 체크를 한 서베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 경험이 없고 학생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내가 학생이면 학생답게 말하고 어떤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 너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위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진실되게 말하는 게 너무 좋겠지만 학생이나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이나 일을 한다고 서베이를 선택하게 됐을 때 뭔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양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감점일 수 있겠다, 공부할 양이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나 일을 하는 거는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생을 선택했을 때에는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말을 한다든지 가장 어려웠던 수업, 본인의 학교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회사에서의 경험, 점심시간에 뭘 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묘사,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돌발에서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아예 하나의 섹션으로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할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백수가 좋고 가족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는 곳에 대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학생이나 직장인이라고 체크를 했을 때에는 사는 곳과 더불어서 학교나 직장에 대해서 묘사하는 문제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비추를 하는데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좋은 선택지가 되겠지만, 공부를 좀 줄이고 싶으시다면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서베이 항목들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영화 관람, 스포츠 관람, 공연, 콘서트 관람, 공원 가기, 해변 가기, 음악 감상, 조깅, 걷기, 해외여행, 국내 여행,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휴가, 이렇게 총 12개를 선택했는데요. 12개를 선택한 이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선택지를 고르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을 가장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보면요, 좋아하는 장르, 좋아하는 사람, 영화 배우나 가수나 스포츠 선수가 되겠죠. 기억에 남는 경험, 장소 묘사, 흥미를 가진 계기와 같은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요. 두 번째로 공원과 해변 가기를 선택했을 때에는 일정 짜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좋아하는 장소 묘사와 같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음악 감상 같은 경우에는 취미를 가지게 된 계기, 좋아하는 가수, 음악 감상하는 방법, 음악 감상하는 기기, 장르 비교와 같은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조깅, 걷기 같은 경우에는 조깅을 하기에 걷기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 다른 운동과의 비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경험, 그리고 다친 경험. 해외여행, 국내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지에 대한 경험, 좋아하는 여행지, 여행 전 준비 활동,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경향, 기억에 남는 휴가, 휴가 관련 이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문제 유형에서 하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의 기억에 남는 경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의 답만 준비했어요. 시험 후기에 대해서 봤을 때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오지는 잘 않더라고요.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똑같이 대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해변에 갔을 때 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해봐 라든지, 조깅을 할 때 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해변에 가서 조깅을 하는 도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고 말을 하면은 두 문제 다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두고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해변이든 공원이든 아니면 스포츠 관람을 하러 가서든 해외든 국내든 어떠한 장소든 간에 내가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에 대해서 답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것은 어떠한 장소든 어떠한 시간이든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콤보 세트 문제로 3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묘사, 기억에 남는 경험, 그리고 비교가 나온다고 했을 때 항상 기억에 남는 경험은 두 번째든 세 번째든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템플릿을 준비한다면 여러 가지 주제에서 한 문제는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 부분만 달리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경험을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공부할 양을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SNS도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고 사진 촬영기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단순히 공부할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선택지를 짰습니다. 근데 선택지를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좋아하는 것보다는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게임에 대해서 게임하기를 선택했다면 그 게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선택지를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은 양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만드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 다루겠지만 스크립트에 대한 틀만 잘 잡아놓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만 생각하고 읽으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내가 서베이를 선택한 주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해드린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했던 유형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동창인 친구를 만났던 경험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짰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물론 이 내용은 해커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앞부분만 제가 바꿔서 스크립트를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만 계속 했습니다. 제가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했던 부분과 같게 표현했던 부분을 보여드리자면은 공원을 갔을 때에는 내가 공원을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해운대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시작을 했었어요. 보여드린 템플릿만 봤을 때 진짜 처음 부분만 좀 다르고 뒷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제가 시험 리뷰를 좀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해서는 꼭 한 번 나오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를 하신다면은 전 한 문제는 맞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찝어드린 서베이 항목 말고도 다르게 찝어서 공통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분야나 말을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이런 서베이 항목을 선택하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골랐는데 아직 오픽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오픽을 준비하시는데 조금 공부하는 방향을 잘 못 잡겠다 하시면은 서베이라도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베이 항목을 정하시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무조건 베스트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에게 가장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선택지를 골라서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제가 골랐던 문제 유형에서 그렇게 엇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좋겠지만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성과는 가장 극대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오픽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으셨거나 성적이 안 올라가는데 서베이 때문에 공부하는데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